오늘은 그 15페이지 그래프 5번을 잘못 그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그래프 5번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은 이걸 이제 AT 그래프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일단 AT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수가 이렇게 있죠. 1, 2, 3, 4, 5, 9 이렇게 있고요.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의미하는 건 그래프의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를 따져보면 되죠. 자, 지금 여기서는 2에 4니까 기울기 얼마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고 3초부터 5초까지는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2초 동안 Y축 변화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죠?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4에 4죠. 그죠?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쯤을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한 요쯤이 마이너스 4, 뭐 세크 제곱.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시간 관계라면 1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2 이렇게 진행시켜주면 되고 2초부터 3초는 가속도가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3초부터 5초까지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5초부터 9초까지는 1 그죠? 이렇게 그어주시면 일단 8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이건 다 잘 했는데 보통 뭘 못했냐면 ST 그래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ST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서히 그리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변위죠.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위치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랬을 때 1초부터 2초까지의 변위를 구해보시면 여기는 몇 미터 나오죠? 플러스 4m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4m.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제 양의 변위와 음의 변위가 있으니까 방향관계를 고려해서 구호를 좀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네모난 직사각형은 얼마 또? 플러스 4m. 그 다음에 여기 쬐깐한 삼각형은 얼마죠? 플러스 2m. 자, 그 다음에 여기 쬐깐한 삼각형은 마이너스 2m.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m.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8m다. X축 방향으로 밑넓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10m 가네요. 그죠? 찍어봅시다. 뭐 여기가 2m. 그 다음에 한 요점을 6m, 요점을 8m, 요점이 10m. 좀 이상하네. 원점.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면 처음에 0초일 때 위치는 0m였다라고 방금 얘기한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자, 2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얼마죠? 뭐야? 플러스 4잖아요. 그러면 여기 4m. 자, 그러면 2초 후에 위치가 어디다? 그치, 4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m 증가했다는 거죠. 여기 점 하나 찍히고, 자,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 동안 또 몇 미터 증가하죠? 4m 증가하죠. 그러면 4m에서 4m 더 갔으니까, 그렇지, 여기 하나 점이 찍혀줘야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초부터 4초까지는 몇 미터 더 갔죠? 2m 더 갔죠. 그러면 8m에서 2m 더 갔으니까 10m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미터 빠졌죠? 2m 빠지니까 9초일 때는 8m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는 9초까지 해서 총 몇 미터 빠진다? 8m 빠지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VT 그래프의 속도를 보면서 이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초부터 2초까지는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요. 빨라지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꼴이 나와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어때?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해야겠고 3초부터 4초까지는 빨라져 느려져? 그렇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꼴이 나와야겠다. 0을 한번 찍어주죠.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4초부터 5초까지는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증가해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예, 요렇게 원형처럼 나와야 돼요. 원형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5초부터 9초까지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야 되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해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 어떻게 되면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생각보다 너네 뭐 학교 서술형 시험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VT 그래프 이렇게 S2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그래프 개형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 넘겨서 16페이지에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AT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너네들이 처음 문제 풀 때는 이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뭘 바꾼다? VT 그래프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문제 조건은 처음에 무슨 상태? 정지 상태. 그러니까 0초일 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VT 그래프 그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AT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지.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이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0초부터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얼마? 20m/s 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을 해야 돼? 안 하고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마이너스 얼마? 20m/s의 속도 변화량이 있는 거죠.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VT 그래프를 간단하게 같이 그려보시면 2초, 4초, 6초인데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0m/s였다가 얘가 20m/s가 되죠. 여기 있다가 점이 그 다음에 2초 후에 속도 변화량이 20이니까 여기 찍혀야겠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 동안은 가속을 한다 안 한다? 가속을 안 한다. 속도가 안 변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 찍힌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가속도 보면서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선을 그으면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얘기로 4초부터 6초까지도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VT 그래프로 바꾸면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VT 그래프 그리고 문제 푸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고. 자, 1번 4초일 때 속도가 20m/s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프 보고 답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죠? 4초일 때 속도가 20이냐? 4초일 때 바보니까 얼마죠? 20이죠. 그죠? 맞죠? 자, 0초부터 4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평균적인 가속도가 얼마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봅시다. 가속도란 시간에 따른 뭐죠? 속도 변화량이죠. 그럼 0초부터 4초까지니까 총 몇 초? 4초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0초부터 2초까지는 플러스 20이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다 더해주시면 플러스 얼마? 20m/s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럼 평균 가속도는 몇 m/s 제곱? 5m/s 제곱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얼마니? 그럼 뭐야? 이거 밑넓이 구하란 얘기잖아. 왜냐면 지금 원래 이 밑넓이는 뭘 의미하죠? 그렇지. 원래 밑넓이는 변이를 의미하잖아. 근데 지금 얘가 다 양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얘가 한 방향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방향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이동 거리와 변이가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되죠. 내가 그냥 변이 구해도 이동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냥 밑넓이 구해 보시면 되겠죠?
20에 40에 20이죠? 그죠? 얼마다? 80이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의 속도의 부호가 같냐? VT 그래프를 봐보니까 다 양수값이죠. 그죠? 부호는 같다.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야? 답이 2번이죠? 답은 2번이고 5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0초부터 2초, 4초부터 6초 동안의 운동 방향이 서로 같냐? 운동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야? 속도 방향을 물어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속도에 뭘 보면 된다? 부호를 보면 되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방향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플러스가 오른쪽이면 마이너스는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부호를 봐보시면 계속 양수야, 음수야? 계속 양수값이죠. 그럼 계속 한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맞는 얘기다.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른쪽 넘어갑시다. 문제 2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공치를 할 텐데 그래도 연습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문제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 2번에서는 0초일 때 점 P에서 몇 미터 퍼 세크요 지금? 4미터 퍼 세크인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6초일 때는 Q점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래? 6미터 퍼 세크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AT 그래프를 알려줬는데, 오케이? AT 그래프를 봐보니까, 자, 지금 여기 밑넓이가 얼마인 상황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2a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 상황이죠? 플러스 4a인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0초부터 6초 동안의 전체적인 속도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바뀌었다가 안 바뀌었다가 또 플러스 4이 바뀐 거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2a인 거죠.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가운데서 안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이만큼이 얼마라는 거죠? 그렇지. 이게 속도 변화량이 지금 2m/s잖아요. 이게 얼마나? 2a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a가 얼마다? 1m/s 제곱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러면 오른쪽을 뭘로 두면 된다? 플러스로 둬주면 되는 상황인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0초부터 2초 동안은 a가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몇 m/s? 마이너스 2m/s에 다시 4초부터 6초 동안은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몇 m/s? 4m/s다 라고 알려준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뭘 그려야 된다? VT를 그려야 된다. 오케이? 자, 0초일 때 속력이 플러스 얼마였죠? 4였죠. 그죠? 대충 여기 플러스 4. 여기서 출발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4에서 2가 깎였으니까 플러스 2가 됐겠죠? 그럼 2초일 때는 여기 있겠다. 그 다음에 등가 속도니까 기울기 1점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등속도 해주시면 되고,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 플러스 4. 그러면 2에서 4가 변해야 되니까 6이 됐겠죠? 6초일 때 속도가 6이고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직선 그어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크기만 따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1초일 때는 1이다. 맞네요. 또는 뭐 기울기 구해도 1 뭐 이렇게 해도 되고, 3초일 때는 2m/s냐? 3초인 시점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다.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이 3m/s냐? 평균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뭘 의미하죠? 이동 거리를 의미하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운동을 봐보니 이 운동은 무슨 운동? 한 방향 직선 운동이잖아. 자, 그러면 당연히 이동 거리랑 뭐랑 같다? 그렇지, 변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균 속도 구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면 속력하고 속도가 같을 테니까 자, 평균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초 나오죠? 6초. 오케이? 변이를 구해보면 밑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밑넓이가 평균 속도가 3으로 2초 가니까 6m. 그 다음에 여기는 2, 2, 4.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속도가 4m/s죠. 4로 2초, 8m.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18m네요. 그죠? 몇 m/s? 3m/s. 이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우리 그래프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죠.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1번부터 빨리 풀게요. 집 앞 같아서 앞에서 뭐 풀었던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자, 봐봅시다. 같이 따라오자. 0초부터 6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뭐죠? 위치 변화량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가 서로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평균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같다는 거죠? 변위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평균 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A를 봐봐. 처음 위치가 여기죠. 6초일 때 위치가 어디죠? 여기에요. 그죠?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 Y축 변화량만 계산하시면 되죠? 플러스 얼마? 30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여기 있죠. 그죠? 6초일 때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축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 얼마? 30m예요. 변이가 같아요? 달라요? 변이가 다르죠? 틀렸잖아. 그죠? 자, 얘는 변이가 플러스 30이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야. 그죠? 지금 속도의 크기는 같아. 그지? 평균 속도의 크기도 같고 변이의 크기는 같지만 변이라는 건 벡터량이니까 뭐까지 고려해줘야 돼?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방향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표 쳐놔요.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어. 혹시 답에 이거 맞았다고 돼 있니? 아니죠. 틀렸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6초 이후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방향 관계를 물어보는데 자, 6초 이후에 A의 기울기를 봐보면 얘는 양의 기울 자, A는 양의 기울기야, 음의 기울기야? 음의 기울기예요. B는 양이야, 음이야? 얘도 음의 기울기죠. 그러면 속도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운동 방향도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0초부터 6초 동안에 A와 B의 평균 속력이 같냐? 똑같은 얘기죠.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구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서로 어때? 0초부터 10초 같이 주어준 상황이잖아요. 이동거리랑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앞으로 30 갔다가 뒤로 얼마큼 가죠? 20 가는 거죠. 그럼 총 몇 미터? 50 이렇게 오는 거죠. 자, B는 그냥 직진으로 몇 미터? 50 평균 속력은 서로 같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굳이 계산하고 푸는 문제들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봅시다. 직선도로를 달리는 두 오토바이에 대한 설명이다. 나와 있죠. S 그래프가 있네요. 자, 기억 0초부터 2초 동안 자, 가속도랑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빨라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느려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느려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써봅시다. 느려짐. 그러면 S 그래프 보고 답하는 거죠. 자,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그럼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죠. 맞아 하면 되죠. 무슨 얘기겠죠? 니은 0초부터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서로 같니? 그럼 이게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인데 시간이 서로 같은 상황이죠. 이동거리 측정해보면 0초에서 0m였는데 둘 다 2초 동안 20m밖에 못 가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둘 다 이동거리가 얼마? 20m. 한 방향 직선이니까 그냥 플러스 20 바로 나올 거예요. 자, 2초일 때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 뭘 물어보는 거죠? 접선 기울기 물어보는 거죠?
기울기의 크기는 B가 이렇게 A가 이렇게죠.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이거 맞다. 이렇게 주면 되죠. 3번 봅시다. 자,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기억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B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죠. 계속 음의 기울기예요. 그죠?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계속 뒤로 빠꾸한 거죠. 자,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계산해보면 여기 기울기가 3분의 2죠. 그죠? 플러스 3분의 2고 얘는 3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럼 속도는 누가 더 크다? 크기만 따지면 B가 더 크다. A가 더 작다. 맞죠?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거 둘 다 뭘 하죠? 한 방향 직선 운동을 하죠. 그럼 그냥 이동거리 따지라고 하는데 뭘 따지면 돼? 변이 따지면 되죠. 변이는 y축 변화량이니까 얘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얼마? 3이죠. A가 B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4번 봅시다. 4번을 가보시면 자, 길이가 600m인 터널 안에 동시에 들어선 A,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올지 뭐 물어볼 것 같죠? 그죠?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가장 간단한 게 A인데 A는 계속 몇 미터 per sec로 달리죠? 15m per sec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15m per sec로 600m 가려면 몇 초 달려야 돼요? 40초 달려야 되죠. 그죠? 40초.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지금 이렇게가 몇 미터 나온다는 거죠? 600m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B는 여기까지 600m의 변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보이죠? 딱 봐도 이렇게 밑넓이를 갖게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밑넓이를 갖게 될 텐데 여기 삼각형 면적은 요만큼밖에 차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B가 몇 미터 더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면적 요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00m죠. 100m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B는 40초 동안 몇 미터밖에 못 간다? 500m밖에 못 간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직접 구해보시면 자, B는 지금 여기가 이제 평균속도 15로 20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을 구해보시면 300m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몇 미터? 200m 나오겠죠. 아직 500m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A는 통과하는 순간 아직 B는 100m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B가 통과하려면 지금부터 100m를 더 가야 되니까 10m per sec로 10초를 더 가야겠죠. 그죠? 몇 초일 때 통과한다? 50초에 통과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 A가 먼저 터널을 통과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12m per sec냐? 자, 평균 속력을 물어보는데 얘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얘 한방향 직선 운동이니까 얘랑 뭐랑 같아야 돼? 시간에 따른 변이랑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겠죠. 자, 통과하는데 총 몇 초 걸렸어? B가 50초 걸렸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50초 동안 터널의 길이가 몇 미터죠? 600m예요. 600m를 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다? 10이다. 맞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디귿 20초 이후부터 A,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20초 이후를 봐보시면 잠깐 지워도 되나요? 틀린 사람 있으니까. 자, 20초 이후에는 A랑 B 중에 누가 더 빠르죠? A가 더 빨라요. 몇 미터 per second 더 빠르죠? 5m per second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가는 거리가 B가 가는 거리보다 더 커, 더 작아?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격차가 어떻게 되겠죠? 더 벌어지겠죠. 얼마만큼? 지금 딱 이렇게 했을 때 A가 이동한 변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이라고 하면 A가 변이가 요만큼 갔겠죠. 그죠? 근데 그동안 B는 요만큼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럼 얼마만큼 계속 벌어지는 거야? 여기 간격만큼 벌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 간격만큼 계속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일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격차만큼 계속 사이가 벌어질 거야. 그래서 거리가 일정하다,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뒤에.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자, 자동차가 0초일 때 수평면 여기 P를 통과하죠. 여기가 0초 이렇게 나와있죠. 0초. 자, 그 다음에 직선운동하여 초점을 통과하는데 PQ의 속력이 4의 10이고 나다는 얘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죠? 그렇지. 여기 민넓이가 마이너스 2m/s죠. 그죠? 그럼 얘는 1초가 지나고 나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2m/s가 된다는 거예요. 1초 후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1초에 마이너스 2m/s의 속도 변화량이 생겨서 이제 플러스로 놔야겠네요. 그죠?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몇 초가 지나는지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얼마죠? 8m/s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한 상황이야? 4m/s 제곱으로 일정한 상황이죠. 8m/s 변하려면 몇 초 걸리죠? 2초 걸리죠.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2초가 지난 몇 초? 3초일 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민넓이가 얼마 나온다? 플러스 8m/s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전체로 잡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처음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여기 한 t초 지나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죠. 그럼 여기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몇 t? 4t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변화량을 따져보면 전체 변화량은 얼마죠? 그지? 전체 변화량은 지금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0으로 얼마 변했죠? 플러스 6이 변해요. 그게 마이너스 2에 몇 t? 4t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t. 이렇게 해도 t는 몇 초다? 2초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그냥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 순서가 잘 보여서 내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 잡아놓은 거죠. 이거는 2m/s 달리는 거 하나 잡고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2초 걸리겠네. 이렇게 푸셔도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레이트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얘를 무슨 그래프로 바꿔야 돼? VT 그래프로 바꿔야겠죠. 그죠? 그럼 VT로 바꿔봅시다. 자, 처음에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빠지죠. 얘가 1초 동안 처음에는 요 점에 있다가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2 증가속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초가 지나야 돼. 그럼 3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3초 후에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0이 됐겠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등가속도니까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P에서 Q 사이의 거리는 얘가 이동한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방향 직선 운동이니까 이동 거리가 변이가 될 거예요. 변이 구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평균 속도가 3으로 1초 3m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속도가 6이죠. 6으로 2초니까 12m 같겠죠? 다 더하면 몇 미터 나온다? 15m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6번 혹시 많이 어렵나요? 아니죠? 어려우면 얘기해야 돼요. 꼭 알겠죠? 얘기 안 하면 엄청 쉬운 줄 알고 있어요. 나는 항상 너네 엄청 너무 쉽나 보다. 그럼 막 나도 그냥 이런 건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가 어차피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우리 반 너무 잘하나 보다 하면 팍 건너뛸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요. 알겠죠? 자, 봅시다.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VT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등속 직선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는 6m냐? 등속 직선 운동이 몇 초부터 몇 초? 2초부터 4초. 여기 이동한 거리 구하라는 거죠. 3m/s로 2초니까 몇 미터? 6m다. 그죠?
1초일 때랑 6초일 때 가속도가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1초일 때는 자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초일 때 이때를 물어보는데 그럼 여기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4에서 12초 총 몇 초 걸리죠? 8초 걸리죠. 8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같다. 자, 0초부터 10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냐? 빨라지냐 느려지냐? 뭐예요? 이게 느려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느려짐. 자, 4초부터 10초 동안 빨라져야 느려져요. 느려지죠. 속도가 3m/s에서 0m/s로 가잖아요. 느려져요. 맞네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4번 4초부터 12초, 12초부터 4초 동안 평균 속도는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4초일 때가 여기죠. 12초일 때가 여기예요. 14초일 때는 여기죠. 그러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반.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반. 근데 초속도하고 나중 속도하고 같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가 무조건 어떻게 되겠죠?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의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가 얼마죠? 3m/s에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m/s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의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구간 얘는 마이너스 1m/s에다가 플러스 3m/s 나누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둘 다 1m/s로 같은 거예요. 평균 속도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둘 다 등가 속도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0초부터 14초 동안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냐? 몇 번 바뀌죠? 두 번. 여기서 양에서 음에서 양 이렇게 두 번 바뀌죠. 10초랑 몇 초? 몇 초이고 1대3 여기서 2분의 12.5초인 거예요. 12초죠. 12.5초가 되겠네요. 12.5초. 하여튼 두 번 바뀐다. 두 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이 변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확대해서 너네들이 그래프 해석할 때도 사실 뭘 찍을 줄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너네가 4초부터 12초까지의 변이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잘 구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러면 4, 16, 3, 18, 9m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하면 2, 1에 마이너스 1m잖아요. 그죠? 그럼 변이가 다 해서 얼마 나오죠? 플러스 8m 나오죠. 그죠? 요거를 8초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가 플러스 1m/s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12초부터 14초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봐봅시다. 지금 요만큼이 몇 m/s 변하는 거죠? 1m/s 변하는 상황이에요. 요만큼의 차이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죠? 3m/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1대3이니까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이어야 되죠? 1대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딱 찾아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가 12초부터 14초니까 2초죠. 그죠? 2초를 1대3으로 나누면 전체의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2초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몇 초 나온다? 2분의 1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초 이렇게 나와야겠죠. 4분의 6초 이렇게 나오겠죠. 바꿔놓읍시다. 얘는 4분의 2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되면 처음이니까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 구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2분의 1에 1의 2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m잖아요. 여기 넓이 구하시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3에 3에 2분의 9니까 4분의 9인가요? 맞죠? 얘는 플러스 4분의 9죠. 그럼 여기 전체 변이를 다 더해주시면 플러스 얼마? 2m죠. 그걸로 2초 동안 간 거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가 그래서 몇 m/s 나와? 1m/s 나와요.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애매하게 주면 사실 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심플했죠. 초속도와 낮은 속도를 똑같은 상황을 두 개를 준 거잖아요. 등간속도 운동인데, 그죠? 그래서 평균속도가 바로 같다고 심플하게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분석도 진행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 알겠죠? 오케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내려갑시다. 자, 그다음 밑에서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7번. 펜이 안 나와서 빨리 손을 딱 가고 싶은데 이거만 빨리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 두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그죠? 얘 속도가 0, 얘도 속도가 0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AB가 출발한 순간부터 속력을 나타냈죠. 속도를 나타냈으면 얘가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속도를 나타내면 뭐 B가 이렇게 되면 A는 원래 이렇게 꼬꾸라져야 되죠. 근데 지금 속력이니까 그냥 절대값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때 A, B는 몇 초일 때 서로 스쳐 지나갔대? 10초일 때 서로 스쳐 지나갔대요. 그러면 A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B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둘 다 한 방향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면 L이 나오겠죠. 그래서 L 물어볼 거 같죠? 구해봅시다. 자, A부터 한번 봐볼게요. A 면적은 여기 얼마 나오죠? 100m 이렇게 나오겠죠. 10에 20에 2분의 1, 그죠? 얘는 100m 갔어요.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B는 여기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50.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얼마 나오죠? 15m/s의 평균 속도로 5초, 75 나오죠. 그러면 총 얼마? 125m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다? 225. 틀렸다. 자, 기억은 등가속도 직선 맞죠? A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이렇게 직선. 그럼 0초부터 5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얼마죠? 5에 20이죠. 기울기 플러스 얼마? 4. 맞죠? 그러면 기억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이것만 하고 좀만 쉬자. 8번 보시면 그림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은직 위로 10m/s의 속력으로 쏘아 올렸다. 자, 그랬을 때 3초일 때 뭐 한다? 지면에 떨어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위로 싹 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최고점의 특징은 이때 속도가 얼마 나와야겠죠?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방향을 바꾸려면 한번 정지하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체를 던지면 얘가 한번 정지했다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지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는 수준에서만 일단 풀어볼게요. 봐봐. 자, 지금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플러스 몇 m/s였죠? 10m/s. 0초일 때 플러스 10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이 마이너스 10 빠지는데 몇 초 걸린다는 거죠? 1초 걸렸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얘가 1초가 지나면 다시 어디까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 나오겠죠? 10m/s가 나와줘야 돼요. 자, 여기서 설명 그래도 하고 갑시다. 야, 오른쪽에 요거 하나만 써보세요.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죠? 뭐 더하기 뭐죠? 그지? 역학적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죠. 운동 에너지랑 뭘 더하면 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 보존되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저항, 외력 이런 것들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일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둘게.
어떤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한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이라면 그 물체의 질량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매스가 일정한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와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상황이 와요. 물체의 속력에만 의존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속도 아니고 뭐라? 속력이에요. 속력. 속력에만 의존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또 중력을 써놔. 나중에 다 배우면 왜 이렇게 쓰는지 알아요? 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오직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와요. 이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정확하게는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네들 뭐 9.8 mh 뭐 이까지 배우죠, 그죠? 또는 뭐 mgh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매스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2분의 1 상수값이니까 얘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V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8도 상수값이고 M도 상수값이죠. 그러면 이제 한 물체에 대해서는 높이에만 포텐셜 에너지가 비례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봐봐. 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나 외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바뀐대 안 바뀐대? 안 바뀐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자,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 같죠? 높이가 같을 때. 그죠? 그냥 이렇게 써보세요. 위치가 같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도 같고 얘도 같으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돼요. 얘도 같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가죠? 근데 얘가 같다는 얘기는 얘는 뭐에만 의존하는 지금 물리의 함수인 거예요? 속력에만 의존하는 애잖아요. 얘가 같다는 건 당연히 뭐도 같아야 된다? 속력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위치가 같을 때 여기서는 속력이 같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뒤에 다시 배울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위치가 같으면 속력이 같을 거야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같은 위치로 오면 얘가 몇 미터 per sec다? 10m per sec라는 거죠. 하지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 속력이 같다 그랬지 속도가 같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m per sec고요. 나중에 3초 후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2초일 때 여기를 지난 거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데 1초 걸렸고 내려오는데 또 1초 걸렸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몇 초? 1초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이제 H도 구할 수가 있겠죠. H는 2초부터 3초 여기까지의 민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m 나오겠죠. 그래서 하시면 평균 속도가 15니까 H는 15다. 맞죠? 가속도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기울기는 계속 음의 기울기죠. 2초일 때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나요? 아니죠. 언제? 1초. 위로 최대한 올라갔을 때. 여기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끝나는 거죠. 틀렸다. 1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쉽시다. 쉬었다가 그 뒤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